자, 이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인드맵으로 보는 민법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참 공부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예, 행정사 2차 공부하시면서 좀 뭐랄까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냥 외우고 쓰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첫 번째 보는 세 번째 시간의 쟁점은요. 조합원 책임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요. 자, 가불병 세 사람은 각자 재산을 출연을 해서 외식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X를 만든 경우입니다. 음, 이 경우 1번 업무 집행자인 갑이 A로부터 조합 운영 자금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 경우 갑을병은 A에게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자, 20점짜리. 2번은 A는 을에 대해서 조합 채권과 별도로 별개의 1억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을은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 1번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갑, 을, 병이죠. 이 경우 요게 갑인데요. 갑이 A로부터 조합 운영 자금 1억 5천을 차용한 것이 가능한가? 즉 업무 집행으로서 유효한가 여부가 문제되겠죠. 만약 유효하다면요. 자, 조합원 갑, 을, 병은 A에게 분할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겁니다. 분할 체부. 그래서 먼저 검토해야 될 게 목차. 자, 2에서 갑의 업무 집행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어, 이 조합원 사이에 업무 집행자가 따로 없는 경우 조합의 업무 집행권은 각 조합원이 업무 집행권을 갖습니다. 물론 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요. 사안의 경우는 지금 업무 집행자가 갑으로 선임되어 있죠. 그래서 갑은 조합의 통상 사무를 집행할 수 있어요. 음, 이때 업무 집행자와 조합원 사이의 관계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요 다른 조합원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업무 집행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이게 709조 규정돼 있죠. 그래서 조합의 업무 집행자는 다른 조합원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업무 집행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업무 집행자 갑은요 다른 조합원 을과 병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A로부터 조합 운영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은 정당한 대리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갑을병의 A에 대한 책임이요. 그럼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의 채권자는요. 조합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조합원 개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어요. 즉 조합의 책임과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상호 병존적이기 때문에 조합의 채권자 A는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어느 쪽에 대해서도 먼저 청구하면 그만이다. 지금 사안에서는요. 손해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 그런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에 각각의 출자 가액의 비례에 따라서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한 분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5천, 5천, 5천이면은 5천씩 부담하면 되겠죠. 그런데 A가 차용금 채권 발생 시에 조합원의 손실 부담의 비율을 모를 경우에는 각각의 조합원은 균등한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사안에서 문제 해결이요. 갑, 을, 병은요 조합 채권자인 A에게 분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A가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경우는 각각 5천만 원씩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조합원 중에서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다시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5천인데 무자력자야. 그러면은 2,500, 2,500씩 가불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은 지문에서 뭘 물어봤죠? 어, A는 을에 대한 조합 채권과 별개의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 1억 원 채권을 A가 을에 대해서 조합 채권과 별개로 대여금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을은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죠. 이때 A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적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거죠. 그러면 자 A는요, 조합원 을 개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A는 갑의 조합 지분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겠지만 별도로, 그죠? 별도로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 을의 조합 지분에 대한 압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면 되겠죠. 그럼 채무자 을의 자 A가 자 을의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요, 을의 장래의 이익 배당이나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이 유지되고 존속되는 동안 조합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오로지 A가 을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게 되면 을의 장래의 이익 배당 및 지분 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미치게 됩니다. 조합 재산 자 전체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가? 자 여기는 이제 소고기라고 써 있죠? 그래서 조합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 재산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합원들 개인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A는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이기 때문에 을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을 뿐이지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채권자 자 A가 채무자 을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 719조와 716조에 따르면요,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 가능하죠. 716조. 그리고 조합이 탈퇴를 하게 되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의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해서 지분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탈퇴의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조합원이요,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성질상 조합 계약의 해지권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당연히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됩니다. 따라서 자 채무자의 재산이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 자 채무자의 재산이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의 존속 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채무자 본인의 조합 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채권자 대위권 406조에 의해서 채무자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대위 행사해서 채권 회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 문제의 해결 보면요,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 채권자죠. A는 개인 채권자인 A는 을의 조합에 대해서 가지는 지분에 대해서만 개별적 압류할 수 있고요. 조합 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 을이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을의 조합 탈퇴 의사 표시를 A가 대위 행사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하다. 예. 왜냐?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출된 문제였고요. 조합 이번에도 유사하게 조합원의 책임에 대해서 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뽑아봤고요. 자 우수현상 광고도 한번 중요해서
보겠습니다. 자, 의요. 우수현상 광고란 건요. 지정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그죠? 우수한 지정 행위를 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현상 광고를 말합니다. 음. 그래서 요건을 보면요. 지정 행위는 경합적이고 우열의 비교가 가능한 것이어야 되죠. 우수 현상 광고를 이용하는 그 행위는 여러 사람이 독립해서 완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지정 행위에 따라서 지정 행위에 대한 우열의 비교와 판정이 가능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음. 따라서 자, 지정 행위는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작곡, 도안 등의 행위여야 되고요. 두 번째, 현상 광고에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수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만 우수 현상 광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정 행위자 모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응모기간 당연히 정해야 되고요. 우수현상 광고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응모기간을 정한 때 하나요 효력이 생깁니다.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 광고는 뭡니까? 무효예요. 무효. 따라서 우수현상 광고는 지정행위 완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광고자가 이를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응모기간 내 응모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정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응모기간 내 응모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응모는 지정행위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요. 판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판정은 누가 합니까?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함이 없다? 그러면 광고자가 하게 되고요. 판정자는요. 자,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광고에 대한 광고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표시하면 돼요. 그다음에 광고의 성질상 자,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응모자는요.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만 판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정에 명백하고 중대한 모순이 있는 경우 이의 제기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효과요. 자, 판정의 효력은요. 자, 소급표가 없고요. 소급하지 않고 판정이 있는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모자는 우수 판정을 받은 때에 비로소 정지 조건이 성취돼서 보수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겠죠. 반대로 광고자는 이때부터 선정된 우수 응모자에 대해서 보수 지급 의무를 지게 되겠죠. 이는 응모자가 판정이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판정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는 광고자나 응모자뿐만 아니라 판정자 자신도 구속하게 되므로 판정자는요, 이와 다른 판정을 다시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착오나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판정의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인의 행위가 동등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수인의 행위가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일 때에는 자, 동등한 것으로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가 가분적이면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요.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을 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추첨. 그리고요. 자, 응모자가 광고자에게 제출한 작품 등에 관한 권리는 광고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응모자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자, 우수현상 광고 봤고요. 지금은 계약의 이제 해제에 대한 이거는 이제 약술형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갑 주식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 그죠? 라는 취지의 약관을 둔 다음 을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신 대출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그 후 분양 계약이 해제되자 을 등이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548조 2항에 정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을의 가압 주식회사에 대한 이자의 반환 청구는 자 타당한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약관상에 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 해제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그리고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네. 이때 계약 해제가 민법 제548조 2항에 반해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겁니다. 지금 판례에서 548조 제2항은요.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근데 계약 해제로 인해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 당연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분리해서 공조 이른 것으로 추정되어 정당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다라고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에서처럼 무효인 약관의 내용을 들어서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을은요 분양 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548조 2항에 대한 이자 반환 청구하면 되겠죠. 지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돼야 하는 거죠. 이거 그냥 판례예요. 판례 내용 그대로 가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인해서 사업자가 받은 금액을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한 약관 조항은 당연히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공정을 잃어서 무효다.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안은 이제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주관식 서술형에서도 그 548조 2항의 그 판례 입장을 잘 약수를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봤고요. 해제의 소급표 제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소급표 제한이요. 해제의 소급표 제한이란 것은 원래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해제의 소급표를 제한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죠? 요건 제3자가 완전한 권리자일 것, 즉 소급표의 제한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는 등기나 그죠? 인도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어야만 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기존 계약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해요. 따라서 계약의 목적물의 전득자, 가압류 채권자 등은 해당되죠. 해당되지만 해제에 의해서 소멸되는 채권의 취득자인 채권 양수인, 그 다음에 압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3자는요 두 가지 요건을 많이 갖췄어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가 됩니다. 확대 적용 문제, 이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요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서 소급표의 그 제한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새로운 이해관계일 것. 즉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게 된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도 자, 소급표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의의 제3자요. 자, 이 경우 제3자는 해제 전에 제3자와는 달리 선의의 경우만 보호받게 됩니다. 자, 과실 유무는 불문하고요. 그쵸? 선의와 악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당연히 완전한 물권 변동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즉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시가 기준이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확대 적용일 시에는 자, 선의의 제3자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다. 다만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요 정도. 그렇습니다. 자, 해제의 소급표 제한 이거 단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문제고요. 상가 임대차 부분의 대항력, 즉 사업자 등록 여부죠. 문제는 긴데 이것도 기출된 문제거든요. 문제는 긴데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자, 갑은 2014년 5월 10일 조명용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을에게 자기 소유의 상가인 X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으로 해서 임대 기간은 2014년 5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임대합니다. 2015년 5월 9일까지 1년이요. X 건물을 인도받은 을은 조명용품을 운영하던 중에 14년 9월 10일 X 건물 대에서 3,500만 원 유익비 지출합니다. 이때 을은 세금 면탈할 목적으로 조명용품을 운영하면서 자, 사업자 등록 신청하지 않았죠? 그럼 대항력 취득 못합니다. 그죠? 대항력은 상가 건물 임대차상의 대항력을 갖추려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자, 문제 1번이요. 갑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2014년 11월 10일 병에게 X 건물을 매도하면서 2014년 12월 10일 X 건물에 관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네요. 오. 이 경우 을은 자, 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요건과 을의 주장이 타당한가? 가 1번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요 문제죠. 만일 임대차가 2015년 5월 9일 기간 만료로 종료한 후에 을이 병을 상대로 법원에 3,5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였고 위 임대차의 종료 당시 X 건물은 을이 지출한 비용만큼 가치가 증가하여 현존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 요건에 비추어 을의 청구가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설명하라 이겁니다.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요건과 임차인 을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문제의 제기를 보면 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 을의 임대 기간이 자, 만료하기 전에 건물 임대인 갑이죠. 갑이 자신의 건물을 누구한테? 병에게 매도한 사안입니다. 매도. 이때 새로운 건물 소유자 병에게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대항력 발생 시기, 대항력 요건이요. 건물의 인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이 대항 요건입니다.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대항력 발생 시기요. 사업자 등록은 신청하면 그 2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사업자 등록은요.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다음 대항력 존속이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자, 임대차 관계는 당연히 존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은요.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 건물이 매각이 되면 소멸하게 돼요. 다만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자, 대항력 내용이요.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자, 사안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대한 인도와 함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은 뭐 조명용품이죠. 조명용품점과 관련해서 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은 건물의 매수인 병에게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 병의 건물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만일에 여기서 임대차가 2015년 5월 9일에 기간 만료 종료하게 됐고 을이 병을 상대로 자, 법원에 3,500만 원 상당의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위 임대차 종료 당시 X 건물은 을이 지출한 비용만큼 가치가 증가해서 현존하고 있었다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의 요건에 비추어 을의 청구 허용되는가? 지금 자, 문제 제기요.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죠, 을은. 그럼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 을이 건물의 매수인 병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일단 아는 대로 다 써야 된다 이거죠. 자, 의부터 써야죠. 유익비란, 그죠? 유익비란 뭡니까?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목적물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목적물, 그죠?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요. 자, 첫째, 독립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출에 의한 계량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일단 돼야 돼요.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만 유익비 상환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계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유익비의 상환 청구가 아니라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여부가 검토돼야 됩니다. 어쨌든 유익비 같은 경우는 그 임차인의 지출에 의한 계량 자체가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서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만 유익비 상환이 문제가 됩니다. 독립성이 없어야만 돼요. 중요하죠? 두 번째,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야 된다. 즉, 유익비는 임대인이 실제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에 대한 증명 책임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겠죠? 자,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에 대한 증명 책임 당연히 임차인한테 있겠죠. 자, 계약이 종료한 이후여야 됩니다. 자, 유익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 비로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요건이요.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익비라는 것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차 건물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 간판은 건물 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판례는. 따라서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간판 설치비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죠. 판례 입장. 간판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판 설치비는 그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문제 제기 요건 효과 보겠습니다. 자, 비용 지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그죠? 병에게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신소유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면 신소유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고요. 어쨌든 문제 해결이요.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을은 건물 매수인 병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최근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랑 상가의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문제.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한번 나왔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요건 효과 잘 쓰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테마로 이제 증여, 그 중에서도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에 대해서 테마를 정해봤고요. 자, 갑은 3년 전에 갑의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 명의로 갑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식 내외와의 불화가 생겼고 갑에 대한 태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 분가하여 살자고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뭐 부모 자식 관계도 뭐 모시고 자시고 이런 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골이 돼야겠죠. 어쨌든 이 경우 갑은 자식 내외에게 자, 부동산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여부와 증여의 특수한 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 말 그대로 수중자가 그죠? 수중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자,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세 가지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그다음에 망은행위,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557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제 555조의 규정이죠. 자, 민법상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555조. 그럼 555조 규정의 입법 취지는 당연히 증여를 경솔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솔한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요. 일종의 특수한 철회라고 보는 겁니다. 철회. 일뿐 본래 의미의 543조 이하의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인 경우에요. 그렇죠? 즉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해서 범죄 행위, 예를 들어서 뭐 폭력 행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를 한 때,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는 증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556조 제1항이에요. 망은행위. 잊을 망자 쓰는 거죠. 은혜를 잊었다. 자, 이러한 해제권은 해제 원인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제 원인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즉 내가 폭행을 당했어 자식한테, 안날로부터 6월, 그러니까 6월 내에 행사해야 돼. 6월 내에. 너무 6월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해. 그죠? 어쨌든 3번 재산 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 해제입니다.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해서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557조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은 증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증여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의 효과, 그 이행 부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그리고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나 재산상태 악화 등에 의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5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를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안에서처럼 그 갑은 이미 자식 내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함부로 해주면 안 돼. 그러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해제가 불가능해요. 558조에 따라서
반환 청구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규정 자체가 조금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여 자체로 요새 많이 상속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뭐 건물 그 부동산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증여를 많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증여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조금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증여 계획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중자, 자식 내외들은 소위 그거야말로 뭐 부모 잘 만난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증여를 함부로 해주면 안 된다. 자식한테 교훈을 얻으면서 이번 시간 이제 마치고요. 여러분 민법 중요한 테마들을 총 3강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기출 쟁점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바로 직전 연도 기출은 쟁점들은 좀 배제해 가면서 나올 만한 것들을 최대한 추려본 건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쇼터디에는 앞으로 더 새로운 쟁점들과 나올 만한 쟁점들을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터디는 어떤 이론서도 아닙니다만 훈련하는 그냥 도구기 때문에 훈련을 정말 충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식을 쌓는 거 이상으로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강의에 의존하거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암기를 했으면 직접 써봐야 되는데 써보질 않는다. 이거는 뭐죠? 골프를 배웠는데 스크린 골프만 치고 필드에 나가지 않는 거와 똑같습니다. 해서 이왕이면 필드에 나가서 진짜 자기의 실력을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실력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런 도구를 이제 쇼터디를 잘 활용하시면은 실전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정말 행정사 그 시험에 있어서는 쇼터디로 합격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 은근히 많아서 이게 솔직히 저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많은 분들이 시험을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심히 하시고 훈련을 잘 하세요. 예. 그러면은 올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합격하시면 유튜브에 댓글 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